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첫 소식은 경제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급감했다고요? 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 60조 5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6,685억 원의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매출액은 전년에 77조 2,036억 원 대비해서 22.28% 줄어들었고요. 예. 영업이익은 14조 971억 원대보다 95.26%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네. 반도체 부분 성적은 어때요? 네, 아무래도 주요 산업이 또 반도체다 보니까 그렇죠. 주목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반도체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문에서 4조 3,600억 원의 적자 기록했습니다. 지난 2008년 4분기, 2009년 1분기 때 연속으로 두 개 분기 연속에서 이제 반도체 적자를 낸 이후에 14년 만에 또다시 두 개 분기 연속 반도체 적자 기록입니다. 상반기 반도체 적자 규모 전체로 하면은 9조 원에 육박하고요. 지금 이 부문의 매출이 14조 7,300억 원 기록했는데 작년 2분기에 매출이 28조 5천억 원이었으니까 반토막 난 거고요. 영업이익이 9조 9,800억 원, 그러니까 14조 원 넘게 증발한 수치입니다. 예. 다만 D램 출하량 증가하면서 1분기에 4조 5,800억 원 감소 때보다는 적자 폭이 좀 줄어든 모습은 보였습니다. 네. 수익성이 개선된 부분은 혹 있던가요? 네, 디스플레이와 TV, 생활가전의 수익성은 좀 개선돼서 전분기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TV 생활가전 사업이 매출 14조 3,900억 원, 영업이익 7,400억 원 기록했는데요. 예. 매출은 같은 분기, 전년 같은 분기보다 3%가량 소폭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105.6% 증가했습니다. 또 디스플레이는 2분기 매출 6조 4,800억 원, 영업이익 8,400억 원 기록하면서 비수기인데도 비교적 견조한 실적 기록했고요. 특히 프리미엄 패널 판매 비중이 늘어서 전분기 수준의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회 윤리특위가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심의하죠? 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이제 전체 회의에서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 당사자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특위 내 소위원회 회부해서 오늘 심의에 들어갑니다. 앞서 국회 윤리특위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 불거진 김 의원 대해서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징계안 심사 착수 전부터 여야 이견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리특위가 소위가 두 개로 구성돼 있죠. 1소위, 2소위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에 어디에 회부해야 하느냐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 1소위는 국회 활동 중에 일어난 사건과 관련된 징계건 다루고 2소위는 기타 사유에 의한 징계안 그리고 수사 재판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는데요. 지금 1소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이양수 원내수석 부대표가 맡고 있고 2소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기헌 원내수석 부대표가 맡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징계안을 2소위에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1소위로 올리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예. 국민의힘 측의 입장은 김남국 의원은 민주당 출신인 만큼 2소위원장이 직접 징계안을 처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1소위로 보내자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예.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 도중에 코인 거래를 했기 때문에 1소위에서 이 징계안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1소위가 김 의원의 징계권 처리해야 하는데 이양수 1소위원장이 과거에 코인을 거래했다라는 점을 들어서 1소위원장을 바꿔야 한다라는 주장도 펴고 있습니다. 국회 주변에서는 지금 김 의원의 징계 수위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윤리심사자문위는 제명 권고했지만 예. 윤리특위가 이 권고를 따를 의무는 없는데요. 다만 국회법은 윤리특위가 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징계 수위는 주목해볼 대목입니다. 그리고 윤리특위가 자문위와 같이 제명 의결하게 되면 민주당은 1979년에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에 제명 표결을 받는 첫 의원을 배출한 정당이라는 오명을 얻게 되는 건데요. 예. 그렇지만 이 표결이 쉽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그러니까 200명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112석, 정의당 6석 이탈표도 없어야 되고 민주당 내에서도 최소 82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지 김 의원 제명이 가능해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최소 82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 열렸죠? 그렇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출석하던데요. 네, 어제 오전에 전체 회의 열렸는데요. 한 장관 출석해서 여러 현안을 놓고 여야 그리고 한 장관이 충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한 장관을 향해서 공세를 이어갔고 의원들과 한 장관 사이에 고성이 오가면서 충돌이 빚어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말씀하셨지만 무엇보다 검찰 특활비 그거 두고 야당의 공세가 있었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을 한 장관이 정면 반박했는데요. 이 특활비의 증빙 자료를 폐기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특활비 관리 지침이 2017년 9월에 개정되기 전에는 2달마다 자체 폐기하는 기준이 있었다면서 이게 보완이 돼서 이제는 5년간 보관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라고 답했고요. 그리고 이 특활비가 이중장부로 관리됐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중장부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이 비자금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일방적인 편견에 따른 주장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외에도 2018년 설과 추석 명절의 특활비가 하루에 7,100만 원, 6천만 원씩 거액 지출됐다라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 목적에 따른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때가 명절이라서가 아니라 수사할 사건이 그때 많이 집중됐기 때문에 지출액도 컸다라는 취지입니다. 또 전체 영수증의 61%가 백지 상태로 제출이 된 것에 대해선 영수증을 보관하다 보면 잉크가 휘발됐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보관한 그대로를 보여드린 거라고 말했고요. 지금 법무부가 특활비 집행 지침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포함해서 역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도 계속 재탕 삼탕해서 말하는 건 정략적이다라는 주장입니다. 대통령 장모 구속에 대해서는 한정관은 또 뭐라 그러던가요? 네, 이 과정에서 박범계 의원과의 고성이 있었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윤 대통령의 장모 구속에 대한 입장 물었는데요. 한 장관은 이에 대해서 이 사안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 재판이 진행 중이고 민주당처럼 이화영 경기부지사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고 시스템 내에서 진행될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박범계 의원이 이화영의 이자도 안 물었는데 죄를 물었는데 이를 답한다 라면서 이 법무장관은 권한과 책임으로 이 자리에서 법사위원들의 질문 받는 것이니까 감내하라고 이 장관직에 임명한 것이다 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한 장관은 감내하고 있다. 그런데 훈계 들으려고 온 것은 아니다 라면서 신경전 이어가는 모습 보였고요. 또 이 과정에서 표정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박 의원이 한 장관에게 왜 이렇게 엷은 미소를 띠고 있냐라고 지적을 하자 한 장관은 제 표정까지 관리하시냐 이렇게 맞서는 모습 보였습니다. 예. 원희룡 장관이 출석했던 국토위 현안 질의 소식도 간략히 정리해 볼까요? 네, 이틀 동안 이어졌죠. 어제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오늘 새벽 1시 반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현안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의혹은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여야와 원장관 서로 사과하라라고 요구하는 등 거친 공방 이어가면서 고성과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결국에 민주당은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국정조사 요구서 오늘 중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상임위 현안 질의 통해서 의문이 해소되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 현안 질의 이후로 국정조사 결정을 미뤘는데 현안 질의가 끝났는데도 여전히 의혹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라면서 국정조사 요구의 배경 설명했습니다. 증인 채택 놓고 공방 치열했죠?
그렇습니다. 여야는 증인 채택에 결국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예. 여당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이 대안 노선을 제시한 업체들을 직접 불러서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위증을 처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지만 증인을 부를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여당에서 요구한 증인인 경동 엔지니어링 그리고 동해종합기술공사 이 둘은 결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최인호 민주당 의원, 동해와 경동은 국민의힘을 대변하는 전문가라고 했고 한준호 의원은 언젠가는 국토부 사업 따서 진행해야 되는 업체를 불러서 어떻게 진실된 얘기를 들을 수 있겠나라고 반대했습니다. 자료 제출 놓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랑 서로 큰 소리 냈다고도 그러던데요. 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월간 진도 보고서라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사업 추진에 대한 국토부와 용역사 간의 협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했는데 예. 원 장관은 용역사에서 작성해 보고한 것이라서 이 자료가 없고 드릴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언쟁이 벌어지고 있는 과정에 국토위 소속의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바로 심의원이 제출을 요구했던 월간 진도 보고서를 들어 보였습니다. 왜 저는 있는데 장관에게 없나? 예. 이런 태도로 어떻게 국토부 장관이 현안 질의에 임한다는 것이냐 이렇게 지적했고요. 심의원도 작은 정당 무시하는 거냐라고 원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원 장관은 실무진을 불러 수기 과정을 거치고 난 뒤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 죄송하다. 실무적인 착오에 대해서 바로 잡겠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